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8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성동구청장 선거 후보자 토론의 오늘 사회를 맡은 신유리입니다. 이제 6월 1일 지방선거까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지난 목요일이었었죠. 공식 선거운동도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고요. 그래서 후보자들은 자신의 정책과 공약을 알리고 또 후보 간 이 정책과 공약을 둘러싼 경쟁도 점점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 유권자 여러분들 이 후보자들의 정책과 공약을 차분하고 냉정하게 분석하시고 잘 보셔서 합리적 선택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오늘 바로 이 자리가 유권자 여러분들의 합리적 선택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자리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토론회는 성동구 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주관하고 공직선거법 제82조의 2 제4항에 의거해서 방송됨을 말씀을 드립니다. 본격적인 토론회에 들어가기 앞서서 진행 순서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작 발언 듣고요. 사회적 공통 질문에 대한 두 후보들의 답변 듣고 또 상대 후보의 답변에 대해서 보충 질문할 수 있는 순서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 후에 후보자들의 공약 발표 후 개별 보충 질문, 그다음에 자유 주제를 중심으로 후보자들의 개별 보충 질문, 마무리 발언 이런 순서로 오늘 토론회가 이어질 텐데요. 제가 두 후보님한테 다른 거 부탁할 건 없고요. 시간은 제가 엄격하게 통제할 것임을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요. 또 하나는 이제 두 분께서 말씀하시는 과정에서 허위 발언 여부에 대한 논쟁이 벌어질 수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판단할 수 있는 근거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판단할 수 없음을 말씀을 드리고요. 두 후보자님의 양식에 맡긴다 이런 말씀을 제가 분명히 드립니다. 오늘 지금 앉아 계신 후보분들의 좌석 배치와 발언 순서는 사전 추첨에 의해서 결정됐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순서에 따라서 한 분씩 후보분들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호 2번 강맹훈 후보입니다. 반갑습니다. 강맹훈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다음 기호 1번 정원호 후보입니다. 기호 1번 현구청장 정원호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후보들의 시작 발언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시간은 2분이고요. 발언 순서에 따라서 강맹훈 후보부터 발언해 주시죠. 2분입니다. 시작해 주시죠. 예, 안녕하십니까. 성동의 주택도시 해결사 기호 2번 국민의힘 성동구청장 후보 강맹훈입니다. 저는 내일의 도시 위대한 성동을 위한 힘찬 도전을 시작합니다. 전대미문의 코로나19로 오랫동안 어둠의 터널에서 고통을 이겨내고 극복하신 성동 구민 여러분께 존경과 위로의 말씀을 우선 드립니다. 우리 성동은 그동안 소외되었던 지역에서 서울을 발전을 견인하는 위대한 출발점에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8년간 3표 레미콘 부지 개발, 성수 전략 정비구역 추진, 서울숲의 회복 등 글로벌 도시로 응비할 많은 기회를 놓쳤습니다. 저는 40년 전 행당동 한양대학교에 입학하며 성동이 저의 제2의 고향이 되었습니다. 지난 30년간 서울시 주택도시행정가로서 한양대 석사 박사 과정을 거치면서 정체된 성동을 지켜보았습니다. 성동은 지금 세계에서 가장 번성하는 미래와 과거가 공존하는 다양성의 도시 미국 뉴욕의 소호와 견줄 수 있는 기회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성동은 전환점에 있습니다. 편가르기로 분열시키는 세력들의 어두운 도시가 아닌 우리 모두의 밝은 도시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2년간 바뀌지 않았던 아무런 성동의 지방 권력을 확실히 바꾸어 주십시오.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와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내일의 도시 위대한 성동으로 나아가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이제 정원호 후보 2분간 발언해 주시죠.
안녕하십니까. 성동구청장 후보 기호 1번 현 구청장 정원호입니다. 일 잘하는 구청장이 구민을 행복하게 합니다. 존경하는 구민 여러분, 69.5%의 득표율, 4년 전 성동 구민들께서 저를 서울시 최고 득표 구청장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 4년 동안 쉼없이 뛰며 일했습니다. 그 결과 3표 레미콘 공장 철거, 금호역 장터길 확장, 왕십리 GTX-C 노선 유치 등 성동구의 현안, 3대 현안 사업을 해결했으며 마스크 대란 시 마스크 배부, 서울시 백신 1호 접종센터 설치 운영 등 코로나19 대응 평가에서도 전국 최고 수준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버스 정류장에 스마트 쉼터, 그리고 횡단보도, 스마트 횡단보도와 그늘막 설치 등 국내로부터 많은 호평을 받고 있는 생활 밀착 행정을 진행하였습니다. 지난 8년간 성동은 비약적으로 발전했습니다. 강남 상구 마용성으로 불리면서 탑5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이제 탑5를 넘어 넘버1, 가장 살기 좋은 자치구로 도약해야 합니다. 그 길에 저 정원호가 함께하고 싶습니다. 저에게 일할 기회를, 다시 뛸 기회를 주십시오. 구민 여러분의 현명한 선택을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자, 이제 사회자 공통 질문 순서인데요. 제가 질문을 하면 후보자들이 답변을 1분 30초씩 하고요. 그리고 상대 후보의 답변 내용에 대해서 30초간 질문하고 1분 30초간 답변을 듣는 이런 순서입니다. 자, 공통 질문 첫 번째 공통 질문 드리겠습니다. 3표 레미콘 공장 부지 철거에 대해서 3표 산업은 해당 용지를 현대제철로부터 사들인 뒤 고층의 주상복합 시설을 건립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는 후보들의 공약과는 다른 입장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후보들이 3표 산업을 설득할 방법은 무엇이고 또 자신의 공약을 실현하는 방안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십시오. 자, 발언 순서에 따라서 먼저 정원호 후보부터 답변해 주시는데요. 1분 30초입니다. 시작해 주시죠. 네, 3표 산업 성수공장은 구민들의 오랜 수건이었던 사업이었는데요. 이 사업을 2015년에 서명운동을 시작으로 해서 저희가 추진을 해서 2017년에 이전하기로 서울시와 성동구와 3표 산업과 현대제철이 협약을 맺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철거가 진행되고 있고요. 이제는 불가역적인 상황으로 진행이 됐습니다. 그 과정에서 저희가 3표 산업과 서울시와 성동구가 수차례, 약 100여 차례의 협상을 진행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이 부지는 저희가 어떻게 개발할지를 3표와 서울시와 성동구가 사전 협상을 통해서 만들어 나갈 것인데요. 3표 산업의 요구도 있을 겁니다만은 근본적으로 그 땅은 다수가 이용하는 공익적 공간으로 재탄생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저희가 함께 의논해 나갈 것입니다. 3표가 갖고 있는 계획도 있겠지만 서울시와 성동구 전체 구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 문화관광시설, 오페라하우스와 같은 문화관광시설들을 함께 들어올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구민들을 위해서도 서울 시민들을 위해서도 바람직스럽다고 생각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자, 강맹훈 후보 1분 30초간 답변해 주시죠.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3표 레미콘 부지에 세계적인 기업인 구글이 들어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좋은 산업은 도시의 성장 동력이 되고 미래에 대한 밑거리가 되고 도시를 지속 가능하게 합니다. 지금까지 3표 레미콘 부지는 옛날 서울숲이 만들어질 때부터 한 귀퉁이에 완성되지 않는 서울숲으로 남았습니다. 그래서 서울숲이 조성될 당시부터 이 부분은
숲으로 다시 조성하겠다라는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난 10년간 진척이 없었습니다. 오세훈 시장이 들어와서 이 삼표 레미콘 부지에 대해서 다시 서울숲을 완성하는 차원에서 지금 일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지역에 맨 처음에 현대 자동차가 들어와서 업무 시설로 우리 지역 발전의 견인차가 되는 것처럼 우리 국어를 유치해서 우리 젊은 세대의 먹거리와 삶의 터전이 되고 우리 인재 육성에 대한 발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생태계는 우리 성동을 동북아의 중심, 서울의 중심으로 만들 것으로 저는 확신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답변 끝나신 거죠? 자, 이제 두 분 후보자분들이 다 상대 후보의 얘기를 들으셨죠? 상대 후보에 대한 주장에 대해서 이제 질문을 하시고 얘기를 들을 순서인데요. 발언 순서에 따라서 정원호 후보 질문해 주시죠. 30초입니다. 네, 강맹훈 후보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저는 삼표 레미콘 공장 그동안 주민들께 많은 피해를 입혔기 때문에 이제 그곳은 다수의 주민들, 성동 구민들, 서울 시민들이 이용하는 공간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소수의 그런 어떤 기업이 이용할 수 하게끔 하시겠다고 하는데 특히 구글을 콕 집어서 말씀해 주셨는데 이유가 있으신 건가요? 예, 잠깐만요. 강맹훈 후보자 1분 30초 동안 답변해 주시죠. 예, 지금 삼표 레미콘 부지는 아까 우리 정원호 후보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전 협상이라는 절차를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그 땅은 일종 주거 지역으로서 지금 현재 저희 서울시나 성동구가 협력을 하지 않으면 어떠한 건물도 함부로 지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다만 이 부분은 지금 저희가 처음부터 어떻게 보면 서울숲의 완성의 차원에서 숲길도 다시 조성하고 그 당시에 숲길을 조성하면서 다시 이 지역의 발전의 견인차가 되는 현대 사옥이 들어오기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구글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계획들을 보면 특히 구글 런던 같은 걸 보면 지역 환경적으로도 일치되고 지역 사람들한테 개방되어 있고 또 그 공원으로 만들어져 있는 저희가 흔히 구글 캠퍼스, 구글 헤드쿼터 이런 부분들이 정말 친환경적이고 탄소 제로적인 건물로 만들고 있습니다. 또 이런 건물들은 지역의 아이콘이 되고 있습니다. 저는 사전 협상이라는 저희 성동구와 서울시와 협력해서 구글이 꼭 유치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을 만들겠습니다. 삼표 아니면 현대제철의 개인적인 개별적인 개발은 할 수 없는 현재의 상황이라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자, 이제 강맹훈 후보가 질문해 주시죠. 30초입니다. 예, 지금 현재 삼표 레미콘 부지에 대해서 주민들 수건 사업을 해결하시느라고 정원호 청장께서 많은 고생을 하신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그동안 정체되다가 오세훈 서울시장님이 와서 지금 이렇게 이제 본격적으로 이렇게 추진되기 시작하고 사전 협상의 단계로 온 것 같습니다. 근데 정말 이게 이제 철거만 되는 게 아니고 오페라 하우스를 짓겠다고 하는데 여기에 대한 효과 아니면 예산 계획 이런 구체적인 계획이 있으신지 질문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자, 정원 후보 1분 30초간 답변해 주시죠. 네, 좋은 질문 감사드립니다. 삼표 레미콘 공장은 2017년에 이미 서울시와 성동구와 현대제철 삼표가 협약해서 2022년 6월 30일까지 철거하기로 합의를 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상황이 진행돼서 지금 철거가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지역에 삼표 레미콘이 철거되면 무엇이 오면 좋겠냐를 이미 2017년 정도에 저희들이 구민들 의견들을 듣고 해서 문화 관광시설이 와서 모든 구민들께서 함께 누리고 서울 시민들께서 함께 누리는 공간, 서울 숲과 잘 어울리는 공간, 그런 공간으로 만들자는 것이 대충 주민들 사이에서 의견이 공유된 사안입니다. 그 당시에 언론 보도나 이런 걸 좀 보시면 아실 텐데요. 그래서 그게 공감대가 형성되었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을 진행하는 것이고요. 그 진행 예산은 저희가 이제 사전 협상을 할 때
공공기여 기부 체납을 받게 되는데요. 그 공공기여액이 지난번에 GBC 할 때 약 1,700억 정도였는데 지금 환산해 보면 대략 한 3, 4천억 정도가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예산을 이런 공익적 차원의 이 오페라하우스 같은 문화 관광시설로 만들고자 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공통 질문 드릴 텐데요. 역시 방식은 앞서 첫 번째 공통 질문과 동일합니다. 자, 질문 드리겠습니다. 최근 왕십리 역사 GTX 노선 확정으로 인해서 이제는 왕십리역이 단순히 지나가는 역사가 아닌 교통의 허브 역할을 하면서 이 역사를 이용하는 유동인구가 더욱 많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유동인구를 어떤 방식으로 흡수 유입해서 실질적으로 지역경제에 이바지할 것인지 왕십리 역사의 주변 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 답변해 주십시오. 역시 답변 시간 1분 30초고요. 발언 순서에 따라서 강맹훈 후보부터 답변해 주시죠. 시작해 주시죠. 예, 왕십리 역사는 교통의 결절점으로 지하철 2호선, 5호선 4개 노선이 지나가는 요충지입니다. 또한 곧 그 GTX 노선까지 다시 역사가 들어설 성동에서 가장 중심에 있는 지역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방 말씀하신 대로 이 왕십리 지역은 거점 지역이 아니고 통과 지역으로 지금까지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지만 첫 번째는 용도 지역에 관한 문제가 있습니다. 실제로 지금 왕십리 앞쪽 도로변에는 고산자라 건너편에는 상업지역이나 왕십리 지역은 상업지역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복합적으로 검토할 역세권 개발 아니면 도시 개발 사업을 통해서 저희가 이 지역에 도시에 꼭 필요한 복합시설을 건립하겠습니다. 이런 복합시설을 건립함으로 인해서 이 지역이 거점 시설이 되고 또 일부 필요할 업무시설도 유치하게 된다면 여러 가지 지금 저희가 뭐 개발을 할 때마다 항상 문제가 되고 있는 교통 문제도 어떻게 보면 수요 분산 차원에서 강남으로 가지 않고 이 지역이 업무 지역의 중심지로 발돋움하면 많은 문제가 해결될 것 같습니다. 저는 꼭 복합 개발을 통해서 이 지역을 발전시키겠습니다. 예, 시간이 다 됐습니다. 자, 이제 정원호 후보 1분 30초간 답변해 주시죠. 네, GTX-C 왕십리역은 불가능에 가까운 가능성 제로에서부터 시작해서 2020년에 서명운동 23만 명의 구민들께서 참여해서 했고 정말 많은 노력을 기울여서 이제 확정을 된 사안이고요. 이 사업은 우리가 왜 꼭 유치를 해야만 했냐면 왕십리가 그리고 성동구가 앞으로 서울 넘버원의 구가 되기 위해서는 이 교통의 허브인 왕십리를 더욱더 빛내고 효율적으로 또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 필요해서 저희들이 요청하고 했던 겁니다. 그것이 된다면 저희가 지금 이 2040 성동 2040 개혁에 의하면 지금 구청하고 경찰서 이 부지를 저희들이 이전하고 거기에 이제 비즈니스 중심 타운으로 만들어서 대기업 본사라든지 많은 기업들을 유치해서 그 인근에 교통을 활성화 시키는데요. 지하 공간과 지상 공간을 동북선 개통과 GTX-C 개통에 맞추어서 종합적으로 개선할 계획을 갖고 있고 그래서 연구 용역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답변 마치신 거죠?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 답변 들으셨을 텐데요. 이제는 강맹훈 후보가 정원 후보의 답변 내용에 대해서 질문해 주시죠. 시간 30초입니다. 시작해 주시죠. 이 왕십리 지역에 대한 개발 가능성 잠재력에 대해서 같이 공유해 주신 것에 대해서는 너무 고맙게 생각하고 또 그동안 C 노선을 GTX C 노선을 추진한 것에 대해서 상당히 저희 국민들한테 상당히 중요한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걸 집행하기 위해서는 정말 정부의 엄청난 힘이 좀 있어야 됩니다. 이 문제 어떻게 해결하실 건지 아니면 또 서울시가 대부분 예산을 또 지원을 해줘야 됩니다. 이 문제를 시간이 다 됐습니다. 자, 정원호 후보 답변해 주시죠. 1분 30초입니다. 네,
왕십리역 시 노선에 대해서 우려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이미 이 사업은 민간 투자 사업으로 확정돼 있기 때문에 민간 투자 사업으로 민간이 투자하고 이후에 환수하는 방식으로 진행이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정부 예산 크게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 같다는 말씀과요. 그다음에 이제 건설비의 일부를 서울시와 성동구가 이미 분납하기로 이제 서로 의견을 오래전에 교환을 했고요. 분납 비율만 이제 남아 있는 상황인데 그것도 거의 이렇게 결정이 돼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렇게 크게 염려 안 하셔도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울러 이제 이 GTX C 왕십리역이 개통되면 수많은 분들이 이걸 이용하게 될 텐데 그 이용하시는 분들이 왕십리에서 소비하고 또 이용할 수 있도록 이 경찰서 부지, 구청 부지, 구의회 부지를 이전하고 그곳에 업무 중심 비즈니스 타운을 만들어서 거기 일대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되면 그 인근에 있는 상업 지역이 덩달아서 이제 비즈니스 센터로 이렇게 탈바꿈할 텐데요. 그것이 아마 미래의 성동구의 발전에 원동력이 되리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 사업을 잘 추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정원호 후보가 강맹훈 후보에게 질문해 주시죠. 30초입니다. 네, 후보님 공약을 봤더니 경찰서를 이전하시겠다는 공약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혹시 경찰서를 이전할 부지를 이렇게 염두에 두고 계신 건지 그리고 그 부지에 관해서 경찰 측과 또 어느 정도 협의는 된 건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예, 강맹훈 후보 1분 30초간 답변해 주십시오. 먼저 사실은 제가 뭐 팩트는 체크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경찰서 이전에 대해서는 제가 그 지역에 대해서 행정타운을 이전한다든지 이런 내용은 없습니다. 다만 왕십리 지역이 중심지이기 때문에 업무 복합 중심지로 해야 된다는 내용이 있고요. 지금 이제 정원호 후보님께서 이야기하신 이런 뭐 민간 자본으로 이렇게 뭐 건설비를 다 유치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시지만 지금 현재 삼성역 지금 대규모 복합 시설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 저희 성동에 유치되기로 했던 현대자동차 사옥이 그쪽으로 넘어가면서 1조 7천억이라는 기여금을 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마어마한 또 예산이 서울시와 국토부가 또 들어가게 돼 있는데 저희가 흔히 아는 입지가 그렇게 좋다는 삼성역조차도 정말 엄청난 조 단위의 예산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정말 제가 보기에는 이 지역이 정말 통과 도로가 아니고 단지 교통의 결절점만 아니고 이 지역에 녹아내리게 하기 위해서는 정말 이 지역을 종합적으로 발전시키는 계획, 구체적인 계획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연구 영역이 아니고 실제 해결할 수 있는 제가 여러 가지 사례를 들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 공통 질문이고요. 방식은 동일합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서울 25개구 중 주거 환경 등 여러 분야에서 상위권에 속해 있는 성동구의 명성에도 불구하고 자녀가 중학생이 되는 전으로 교육을 위해 이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수 학생이 학군을 찾아 떠나지 않고 성동구 학부모로서 자녀를 교육시키면서 살고 싶은 성동이 되기 위해서는 우수 인재를 육성하기 위한 교육 정책, 이것이 중요한데요. 여기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시간 1분 30초고요. 발언 순서에 따라서 정원호 후보부터 시작해 주시죠. 1분 30초입니다. 네, 사회자님께서 질문해 주신 내용이 저희 성동구의 참 아픈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끊임없이 노력을 해왔습니다마는 교육 문제가 아시다시피 하루아침에 쉽게 해결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꾸준하게 관심을 갖고 교육 문제의 해결 진행 주체인 교육청과 이렇게 협의해 나가면서 하나하나 개선해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동안 서울시 교육청과 50여 차례에 걸친 실무 협의를 통해서 성동 교육 협약을 이끌어냈는데요. 그 내용에는
왕십리 뉴타운에 중학교를 설립한다. 그리고 금호동에 중학교 설립을 추진한다. 그리고 성수동에 중고 통합을 해서 적정 규모의 학교를 육성한다. 그리고 고등학교의 남녀 성비 불균등을 해소한다라는 네 가지의 큰 요청. 이 요청은 성동 구민들이 그동안 일관되게 요구했던 내용입니다. 이 내용을 교육청을 설득하고 협의해서 교육청의 사업으로 이제 만들어서 발표하게끔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지금 이제 막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것이 진행된다면 많은 부분이 해소되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강맹훈 후보 답변해 주시죠. 1분 30초입니다. 예, 교육은 100년 대계입니다. 도시가 100년간 지속을 하기 위해서는 교육 문제가 가장 그 바닥에 있습니다. 명품 도시가 되고자 할 경우에도 교육 문제가 해결되어야 합니다. 저는 이 성동에 있는 훌륭한 자연 환경과 주거 환경에도 불구하고 학부모들이 중학교나 고등학교 선택을 할 때에는 떠나야 되는 그 아픔을 이 지금 유세하면서 만나는 사람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말 제가 노력은 어떻게 구체적으로 할지, 계속 이 문제는 교육청의 문제로 놔둬야 될지, 아니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이렇게 한번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강남 같은 경우는 인강을 통해서 메가스테이트라는 엄청난 기업이 만들어졌습니다. 저희는 앞으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학부모님들이 어느 때든지 가장 최고의 전문가들한테 자문과 방향을 설정할 수 있는, 그리고 또 이 지역의 뭐 구청에서 할 수 있는 센터가 뭔지, 정보기관이 뭔지, 무엇을 도와줄 수 있는지 머리를 맞대서 그 부분을 하나하나 준비를 해 나가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교육 문제는 이 지역의 성패와 관련되어 있는 문제입니다. 꼭 이 문제는 도시 문제, 전체적인 국가와 서울시와 함께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자, 이제 그 답변에 대해서 정원호 후보가 보충 질문 30초간 해주시죠. 네, 그동안 교육청을 어렵게 설득하고 협의해서 이끌어낸 성동구민의 염원인 이 네 가지 교육 협약 중에 왕십리 뉴타운 중학교 설립과 금호동 지역의 중학교를 설립하는 문제에 대한 우리 강맹훈 후보님의 입장과 혹시 거기에 대한 방법이 있을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예, 강명훈 후보 1분 30초간 답변해 주시죠. 예, 뭐 기본적으로는 왕십리 뉴타운 할 때 이렇게 학교가 좀 더 확보돼야 되고, 또 성동고등학교의 문제가 이전을 하고 이 기능이 재배치되면서 이런 문제들이 좀 다루어졌어야 됐는데 지금 이미 좀 늦은 시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서울시에서 많은 시간 동안 도시를 개발하고 주택을 개발할 때 교육청과 많은 협의를 합니다. 그런데 교육청 자체에서 항상 예산 부족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로 지금 뭐 이렇게 쉽게 해결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수없이 노력했지만 그걸 또 기대하기에도 저희 학부모들이 가지고 있는 시간에 대한 급박성, 그다음에 애들에 대한 걱정이 너무 심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 부분을 지금 현재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금 교육 시스템하고도 관계가 되어 있습니다. 지난번 혁신 교육을 하면서 제가 들은 바로는 혁신 교육이 거꾸로 성동의 교육 진학률을 떨어뜨렸다고 합니다. 저희 정말 학부모들이 필요로 하는 맞춤형 교육의 체제가 무엇인지, 정말 돈도 안 들이고 바로 체제만 가지고서도 이렇게 바꿀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저희가 윤석열 대통령께서 하시는 가장 기본적인 자유 민주주의 사회의 핵심은 일정한 경쟁도 있어야 됩니다. 훌륭한 인재를 유치하기 위해서 꼭 여러 가지 방안을 다양하게 검토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자, 이제 강맹훈 후보가 질문하실 차례입니다. 30초입니다. 예, 지금 교육 문제에 대해서 많이 노력하셨다고 하였습니다. 결국은 지금 학부모님들이 내 애가 초등학교, 중학교 이 시간이 너무 중요한데 이게 5년, 10년을 이야기하기는 너무 힘들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정말 뭐 장기적으로 좋은 계획도 있지만 바로 지금 학부모들
그리고 바로 이사를 하려고 하는 그분들한테 어떤 대책이 있으신지 구체적으로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자, 정원호 후보 답변해 주시죠. 1분 30초입니다. 네, 지금 성동교육청을 저희가 설득하고 협약해서 지금 50여 차례의 이 협상 내용에는 교육청과 그리고 주민 대표 그리고 구청 이렇게 해서 협상이 진행된 건데요. 그 협상의 가장 큰 목표는 이 교육 때문에 떠나가지 않는 그런 성동구를 만들기 위한 주민들의 요청 사항은 무엇이고 그리고 교육청은 어느 정도까지 할 수 있는지 그런 문제에 대한 것이 주 내용이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도출이 된 것이 바로 왕십리 뉴타운에 중학교를 설치하는 문제, 그리고 금호동에 중학교를 설립하는 걸 추진하는 것, 그리고 성수동에 중고등학교, 성수동은 중고등학교가 또 상대적으로 많아서 소규모화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통합해서 명문 학군이 되기 위한 적정 규모의 학교로 만든다. 그리고 고등학교의 성비를 남녀 불균형, 여성이 훨씬 높은 그런 여학생이 훨씬 높은 비율을 해소하는 것, 그것이 바로 교육 때문에 떠나가는 일이 없는 성동구를 만드는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성동구에서 협의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협의된 내용이기 때문에 그 내용을 실천하는 것이 바로 성동구 교육을 발전시키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내용을 차분하게 잘 실천해 가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자, 이제 네 번째 공통 질문인데요. 역시 방식 동일합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성수 전략정비구역이 2007년 서울시에 의해서 지정되고 53만 제곱미터의 면적을 4개 지구로 나눠서 추진됐지만 현재 답보 상태입니다. 서울시의 2040 서울 플랜의 높이 규제에 따라서 성수 전략정비구역도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구청장 후보로서 성수 전략정비구역 개발에 대한 의견과 계획이 어떠한 것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시간 역시 1분 30초고요. 강맹훈 후보부터 답변해 주시죠. 예, 성수 전략구역은 정말 10년간 너무나도 하나도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저는 성수 전략구역을 세계적인 명품 주거단지로 만들겠습니다. 이 원칙에는, 철학에는 이 공공성과 사업성이 같이 병존하는 겁니다. 오직 공공성만 이해한다고 해서 사업도 진행이 안 되고, 사업성을 너무 추구한다고 하더라도 주변한테 또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저는 이 단지를 공공성과 사업성, 그리고 이웃 주민들이 개방될 수 있는 개방성, 그리고 주변 사람들이 한강으로 갈 수 있는 이런 명품 단지로 만들겠습니다. 좋은 단지는 나만의 단지가 아니고 함께하는 단지라고 알고 있습니다. 지난 10년간 35층에 대한 규제, 조합에 대한 여러 가지 규제, 그다음에 도시 남겨야 될 역사 유적에 대한 긴 논의에 의해서 진행된 것이 없습니다. 저는 이번 오세훈 시장 후보와 함께 오세훈 시장 후보가 만들어놨고 못다한 이 부분을 이번 12월까지 2022년 12월까지 성수 전략구역 정비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늦은 거에 대해서 마음 깊이 송구한 마음이 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자, 정원호 후보 답변해 주시죠. 1분 30초입니다. 네, 성수 전략 정비구역은 2009년도에 이미 이 고시까지 한 내용입니다. 계획을 확정해서 고시가 됐기 때문에 그 고시대로 실천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동안 박원순 시장님께서 35층 누울 때문에 그게 진행이 안 됐습니다. 저는 일관되게 전임 시장이 했던 일이라도 현 시장이 바꾸면 안 된다. 그래서 전임 시장 때 이렇게 35층 누리 아닌 50층으로 49층으로 했으면, 그리고 이미 고시까지 한 내용인데 이걸 바꾸면 안 된다는 내용을 행정의 일관성이 있어야 한다는 내용으로 일관되게 주장을 해왔습니다. 오세훈 시장님이 선거 과정에서 취임하면 일주일 내로 그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말씀했습니다마는 취임한 1년이 지났는데도 그 문제에 대해서 그전과 똑같은 입장을 갖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는
박원순 시장님 때나 오세훈 시장님 때나 일관적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미 고시한 내용대로 그대로 집행해 달라는 것이 주민들의 의견이고 조합원들의 의견입니다. 저도 그것을 일관적으로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서울시와 조합과 그리고 구청이 함께 논의 테이블에서 의견을 상당 부분 이제 접근하고 있습니다. 곧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답변 들으셨을 텐데요. 상대 후보 답변에 대해서 질문할 순서입니다. 자, 순서에 따라서 강맹훈 후보 30초간 질문해 주시죠. 예, 뭐 힘든 여건에서도 소신을 지켜서 했다고 하니까 정말 국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한 거로 보입니다. 근데 다만 제가 주민들을 이렇게 만나고 돌아다니다 보니까 이게 이제 약간의 그 정치적인 성향, 이데올로기에 관한 문제가 항상 있었습니다. 이 재개발 재건축을 하면 주민들이 떠나고 그다음에 표가 떨어진다는 그런 의식에 의해서 결과적으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하지 않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 예,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시간 다 생각하십니까? 됐습니다. 자, 정원호 후보 1분 30초간 답변해 주시죠. 저는 처음부터 지금까지 계속 전임 시장, 지금 현임이시죠? 전임 시장이셨던 이 오세훈 시장님 때 고시한 내용을 박원순 시장께서 바꾸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이 반대를 하고 고시한 내용대로 가는 것이 행정의 연속성상 맞는 거다라는 것을 일관되게 주장을 해왔고요. 그리고 오세훈 시장님 때도 역시 저는 그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장님이 바뀌었지만 서울시 입장은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계속적으로 서울시의 변화를 촉구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은 서울시도 이제 상당 부분 의견 접근이 되고 있는데 아직까지 명확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제 상당 부분 저희가 주장하는 대로 이렇게 호응을 해줄 거라고 믿고 있고요. 조만간 좋은 결과가 나올 거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저는 이 시간 남기는 후보님이 제일 아주 고맙다고 느끼는 때가 많습니다. 자, 이제는 정원호 후보가 30초간 질문해 주시죠. 네, 강맹훈 후보님 공약을 보면 성수 전략 정비구역을 맨하탄의 허드슨 야드와 같은 주거 지역으로 만드시겠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굉장히 좋은 의견이신데요. 그런데 이 부분하고 이 성수 전략 정비구역을 신속하게 추진하겠다는 거하고 이렇게 충돌이 되는 거 아닌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예, 자, 강맹훈 후보 답변해 주시죠. 1분 30초입니다. 좋은 질문입니다. 지금 10년 전 고시할 때와 달리 시대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오세훈 시장님도 스카이라인은 없애겠다. 다만 가이드라인은 다시 만들겠다고 하였습니다. 그게 바로 2040에 대한 성수 전략 구역에 대한 이제 원칙입니다. 이 서울시 오세훈 시장님과 발을 맞추고 좀 더 구체적으로 이 기회는 어느 지역보다도 저희가 빨리 진행을 할 수 있는 경험과 노하우가 있습니다. 서울시가 원하는 공공성, 지금까지는 어떻게 보면 소음이 강북도로에 대한 소음에 대한 이 덕계공원만 이렇게 면적만 이야기를 했지만 저희는 그리고 또 이제 박원순 시장 때는 뭐 남아 있는 여러 가지 역사적인 자치를 남겨야 된다는 걸로 도무지 진행이 안 됐습니다. 근데 정말 이웃들도 좋아하고 그다음에 지금 허드슨 야드가 세계 최고의 명품 주거지입니다. 그런 철학을 좀 바탕으로 만든다면 그 강변에 있는 우리의 이쁜 환경과 또 이 서울이 가지고 있는 아름다운 환경을 이렇게 잘 조화해서 한다면 이게 정말 이 시대에 맞는 명품 주거단지가 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명품 주거단지가 되면 사업성은 더 높아진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더 빨리 추진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자, 이제 사회적 공통질문 모두 끝났습니다. 이번 순서는 이 후보자들이 자신의 공약을 2분 동안 발표하고요. 그 공약, 상대 후보의 공약을 듣고 질문해서 답변 듣고 다시 한번 물어보고 또 답변 받고 이런 순서입니다. 자, 그러면
순서에 따라서 정원호 후보부터 공약을 발표해 주시는데요. 공약 발표 시간 2분입니다. 시작해 주시죠. 네, 저는 4대 도약, 4대 중심 공약을 주요 공약으로 하고 있고요. 각 동별 공약, 분야별 공약을 합쳐서 369의 공약을 이제 블로그를 통해서 또 SNS를 통해서 공개를 했습니다. 4대 도약은 이 왕십리 GTX-C 유치를 바탕으로 해서 이제 왕십리에는 비즈니스 업무 중심 타운, 그리고 서울 아트홀 부지에는 신행정타운, 그리고 덕수고등학교 옆에 4차 산업혁명 체험센터 부지에는 교육타운, 그리고 이제 서울숲과 삼표 레미콘 부지 인근에는 문화관광타운으로 만드는 것이 4대 도약 프로젝트고요. 4대 중심은 금호 옥수는 명품 주거지역으로, 그리고 마장동은 왕십리와 청량리를 연결하는 연결 중심 지역으로, 그리고 송정동의 중량천과 용답동의 전농천 인근에는 이제 친환경적 주거 지역으로, 그리고 성수동은 일자리 중심 지역으로 이렇게 만드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금호 옥수동은 굉장히 살기 좋은 지역인데 부족한 점은 교육시설과 유통시설과 병원 등이 부족합니다. 이것을 신금호 역세권 개발과 금남시장 현대화, 그리고 옥수 역세권 개발을 통해서 이 부분들을 보충해서 교육시설과 학원과 그리고 병원, 유통시설을 보강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장동은 마장 역세권과 서마장 역세권, 그리고 한전 부지 개발을 통해서 이제 왕십리와 청량리를 연결하는 중심축으로 다시 부상시키겠습니다. 그리고 많은 공약들이 있는데 이것은 블로그를 통해서 꼭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자, 잘 들으셨죠? 그러면 강명훈 후보가 30초간 이 공약 내용에 대해서 질문해 주시죠. 예, 뭐 여러 가지 공약을 하셨습니다. 다만 제가 이제 이렇게 도시를 전공을 하면서 항상 느끼는 게 도시에는 하나의 철학이 좀 관통하는 철학이 좀 있으면 이 도시의 발전이 좀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런 어떤 거를 우리 정원호 후보님께서는 나의 철학이다, 도시의 철학이다 말씀해 줄 수 있는지 그걸 묻고 싶습니다. 예, 답변해 주시죠. 1분 30초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저도 공부를 또 게을리하지 않고 또 많은 전문가들과 또 토론회를 거쳐서 저희가 성동구 2040 계획, 그러니까 성동구 2040은 2040년까지 성동구의 비전을 지금 만드는 건데요. 그걸 지난 4년 동안 우리 대학의 교수들과 또 각종 분야의 전문가들과 수차례 토론을 통하고 또 용역을 통해서 저희가 만들어낸 것이 바로 성동 2040 계획입니다. 그 안에 보면 저희 성동구가 나아가야 될 방향, 그리고 거기서 어떠한 일자리를 창출하고 또 주민들에게 어떠한 행복을 드릴 건지 그런 방안들이 다 나와서 발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주민들께 하나씩 설명을 드리고 또 그거에 따른 구체 계획을 이제 세워서 저희가 내년까지는 그 세부 계획들을 충분히 실현 가능한 세부 계획을 만들어서 주민들과 실천해 나갈 거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자, 강명훈 후보 또 공약에 관한 질문해 주시죠. 30초입니다. 예, 시작해 주시죠. 제가 질문을 예, 조금 전에 드렸습니다. 보충 질문. 아니요, 다시 한번 물을 게 있으면 질문해 주시면 돼요. 예. 제가 아까 조금 시작해 전에 주시죠. 질문을 드린 거는 이제 도시를 관통하는 철학, 지금 이제 성동구 같은 경우에는 포용 도시라고 항상 이렇게 적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포용 도시가 정말 우리 지금 앞으로 미래 도시에 어떤 정말 중요한 역할이 있을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약간 질문을 했습니다. 저는 포용 도시는 배려되는 도시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구체적인 공약을 좀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정 후보님 1분 30초 답변해 네. 주시죠.
이제 스마트 포용 도시는 제가 지난 4년 동안 일관되게 추진해왔던 정책입니다. 역대로 보면 약자와 그리고 사회적 약자를 포용하는 도시만이 번성했습니다. 역대 모든 도시들이 사회적 약자를 포용했을 때 번성했고 사회적 약자를 차별했을 때는 쇠퇴했습니다. 그런 점에 비추어서 우리가 포용 도시는 2016년도 키토에서 유엔에서 모든 분들이 모여서 도시 전문가들이 다 모여서 토론 끝에 결정을 한 것이 앞으로 도시는 포용 도시를 지향해야 한다고 유엔에서 결의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결의를 저희가 이렇게 잘 지킬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다양한 정책을 만들어냈는데요. 그 대표적인 정책들이 바로 스마트 쉼터와 같은 교통 약자들을 위한 스마트 쉼터와 같은 것을 만들어냈는데요. 이 버스 정류장에 여름에는 시원하고 또 겨울에는 따뜻한 그리고 미세먼지로부터 방어해주는 공기청정 기능, 이 다양한 기능들이 이렇게 제공이 되면서 교통 약자인 버스 이용자들께서 이렇게 편하게 쉬었다가 또 버스를 탈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든 것이 대표적인 그런 시설이라고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자, 이제 강맹훈 후보 공약 들을 차례인데요.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공약을 발표하면 상대 후보가 공약 내용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고요. 그 답변을 들은 이후에 다시 질문을 하고 답변을 듣는 이런 순서입니다. 제가 이 방식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렸고요. 자, 강맹훈 후보 2분간 공약 발표해 주시죠. 시작해 주시죠. 예, 제가 꿈꾸는 성동, 제가 꿈꾸는 도시는 이 선진 도시, 미래 도시 과연 무엇일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말씀하신 대로 약자가 배려되는 도시, 모두가 함께 되는 도시, 이런 것이 정말 장애인도 편하고 뭐 휠체어를 끌고 다니는 노인이나 아니면 어린애들도 편한 도시, 살기 좋은 도시가 정말 선진 도시이고 살기 좋은 모두가 행복한 도시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저희가 이야기하는 네이로 도시, 위대한 도시, 위대한 성동의 시작이라고 봅니다. 저는 이런 비전을 위해서 일단은 도시 자체가 명품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즉 품격이 다른, 클래스가 다른 도시가 되어야 된다고 하고, 이 바탕에는 지속 가능성이 있어야 되고, 이 지속 가능성의 핵심은 친환경적입니다. 그리고 미래의 먹거리에 대해서 경제적인 보완이, 경제적인 역할이 없으면 이게 지속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게 인재 양성이 되어야지만 지속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기본적인 원칙하에서 우리 성동이 가지고 있는 좋은 한강 아니면 청계천, 중랑천 이런 자연 환경하고 여러 가지 또 교육, 문화, 인문 환경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잘 조화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제2의 위대한 성동, 내일의 도시가 된다고 저는 봅니다. 제가 국어를 유치하겠다고 하는 것도 이 명품이고 환경적이고 그리고 이웃과 함께하는 도시입니다. 구글의 특징은 항상 주위와 함께하는 도시고 성수 전략구역도 마찬가지이며 또 주민들이 불편해하는 지하철 노선 지하화 계획도 오세훈 시장과 함께 이렇게 전달하는 것도 모두 어떤 이 원칙에서 같이 추진해 나갈 사항입니다. 예, 시간 다 됐습니다. 자, 공약 내용에 대해서 정원호 후보 질문해 주시죠. 30초입니다. 네, 강맹훈 후보님의 아주 높은 식견과 또 좋은 공약 말씀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제가 아까 토론하다가 조금 의문이 생긴 거를 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오늘 보니까 강맹훈 후보님의 현수막에 공약 사항이 적혀 있는데 하나는 성동경찰서 이전이 적혀 있었고요. 또 예, 하나 시간이 다 됐습니다. 강맹훈 후보 답변해 주시죠. 예,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확인을 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는 이제 지금 제2의 가장 중요한 공약은 구글 유치입니다. 제가 만약 당선이 된다면 구글 유치는 서울시장과 함께 바로 TF를 구성해서 바로 유치하는 전략을 하겠습니다.
이런 부분이 저희의 제일 핵심 공약입니다. 그 지역별로 여러 가지 공약이 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 앞으로 구의원님들, 시의원님들도 함께 이렇게 만들어 가겠습니다. 문제 해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동경찰서 이전에 관한 문제는 저희가 이제 이때까지 많은 일을 할 때 국가기관과 할 때 참 여러 가지 장애가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성동 2040에는 이전 내용이 들어가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좀 더 구체적으로 지금 말한 바는 없습니다. 다만 이런 부분들이 만약 여건이 조성된다면 이 부분은 같이 추진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성동 서울숲 포스코 더샵을 서울시 도시개발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땅이 아직도 행정타운으로 비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건이 된다면 언제든지 가능한데 지금 현재는 여건이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자, 정원호 후보 또 보충 질문해 주시죠. 아, 30초입니다.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현수막에 이렇게 걸려 있는 공약 중에 하나가 왕십리 뉴타운의 중학교 이전 재배치를 통한 라고 이렇게 적혀 있던데요. 이 이전 재배치가 무엇을 얘기하는 것이며 어떻게 이전 재배치하겠다는 것인지 그 점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예, 강명 후보 1분 30초간 답변해 주시죠. 시작해 예. 주시죠. 고맙습니다. 질문 제가 혹시 이 부분을 좀 더 이렇게 적게 깊게 고민을 꼭 해라는 의미로 제가 받아들이겠습니다. 사실은 이 왕십리 뉴타운을 만들 때 이렇게 교육 문제에 대해서 좀 더 깊이 고민이 되었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근데 다만 이제 고등학교들이 자꾸 이전이 되고 이런 문제가 있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왕십리 뉴타운은 고등학교가 들어오고 성동고등학교에 대한 문제가 좀 더 해결됐어야 되지 않느냐, 기능 이전이 돼야 되지 않느냐 그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이제 뭐 여러 가지 의견 중에 하나이지만 정말 어떻게 이렇게 학교를 지금 현재 상황에서 나누고 아니면 배치하고 현실적으로 교육청에서 받아들일 수 있는 아닌지 이런 문제를 또 해결하려고 합니다. 또 이 사실 학교 이전 재배치의 또 더 핵심은 정말 성동구 학생들이 대학 진학률도 높고 여러 가지 뭐 학원 떠났던 학원과 아니면 떠났던 명문 고등학교 이런 부분 이상으로 육성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과 같이 맞물려서 학교 이전 재배치라든지 왕십리 지역에 대한 교육 문제를 고민하고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자, 이제 공약 부분은 끝났고요. 이번 순서는 뭐냐면 자유주제로 두 분이서 토론을 하는 건데 제가 한 가지 분명하게 밝히게 주도권 토론 형식은 아닙니다. 근데 주제로 상대 후보에게 묻고 답을 듣고 다시 한번 묻고 다시 답을 듣는 그런 순서거든요. 자, 그러면 순서에 따라서 강맹훈 후보부터 질문을 하겠습니다. 주제는 자유고요. 시간은 30초입니다. 시작해 주시죠. 예, 제가 선거운동을 하면서 이제 우연히 만났던 이렇게 정원호 후보의 캠프에 있는 분들을 보니까 뭐 계약직 공무원이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계약직 공무원들이 이제 사표를 내고 선거운동을 한다고 하기에 그러면 지금 현재 있는 구청에 이렇게 뭐 쉽게 이렇게 그 사표를 냈던 계약직 공무원들이 어떤 사람인지 예, 시간 다 몇 명인지. 됐습니다. 자, 정원호 후보 답변해 주시죠. 1분 30초입니다. 아, 네. 저와 함께 일했던 직원들 중에 이제 제가 다시 선거에 출마한다고 하니까 또 고맙게도 그 길에 함께 하겠다고 이렇게 사표를 내고 함께 와서 도와주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근데 이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거고요. 오히려 제가 굉장하게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떤 일을 추진할 때 그 뜻을 함께해서 누구든 도울 수 있는데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서 이렇게 와서 도와주시는 분들께 제가 뭐라고 감사의 말씀을 드릴지 모를 정도로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자, 강명훈 후보 보충 질문 30초 해주시죠. 예, 그분들이 이제 저희가 알기로는 이제 흔히들 이야기하는 어공이라고 하는 이분들이 나중에 다시 이제 만약 정원호 후보님께서 다시 당선이 된다면 다시 구청으로 들어갈 것으로 저희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분들이 이렇게 같이 가까이 있으면 기존의 공조직은 약간 소외되고 어떻게 보면 이 측근 행정으로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걱정이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면 고맙습니다. 예, 시간 다 됐고요. 자, 정원호 후보 답변해 주시죠. 1분 30초입니다. 네, 존경하는 강명훈 후보님, 좋은 지적 감사드립니다. 그런 일이 없도록 제가 더 노력하겠습니다. 지난번 두 번의 재임 기간 8년 동안도 그런 일이 없도록 제가 조심해왔고 또 스스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준비해왔습니다. 앞으로도 그런 일이 없게 모든 공무원들이 함께 힘을 합쳐서 나아갈 수 있도록 지금껏 해왔던 대로 그렇게 해나가겠습니다. 염려의 말씀은 감사하게 생각하고 제가 잘 숙지했다가 그런 일이 없도록 하는데 이렇게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자, 이제는 정원호 후보가 질문하실 순서입니다. 30초입니다. 주제는 자유입니다. 시작해 주시죠. 네, 그 중학교 이전 재배치를 이제 공약을 하셨는데요. 이거는 지난번에 저희가 교육 토론회 할 때 저희가 제안했던 건데 서울시 교육청이 도저히 불가하다라고 이렇게 했던 내용이어서 다시 협의하면서 이렇게 병설로 추진하게 됐던 겁니다. 뉴타운 중학교를. 그런데 그렇다면 강명훈 후보님께서는 그 협약을 파기하시겠다는 것인지 아니면 어떤 대안이 있는 것인지 다시 여쭤보고 예, 싶습니다. 시간 다 됐습니다. 강명훈 후보 답변해 주시죠. 1분 30초입니다. 예, 교육 문제는 사실은 저희가 알다시피 교육청의 의지가 참 중요합니다. 또 교육청의 정책 방향도 중요합니다. 잘 알다시피 지금 조희연 교육감께서 이야기하시는 게 혁신 교육이고 보편적인 교육입니다. 잘하는 사람도 보통적으로 해야 되고 못하는 사람도 다시 그쪽으로 보통적으로 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평균에 맞는 학력이라는 게 이 혁신 교육이라는 그 말은 혁신이지만 실제로는 하향 평준화시키고 있는 교육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면 교육은 우리가 이 대한민국이 시장 경제 그 자유 시장 경제 체제 내에서 일정한 경쟁은 있습니다. 다만 그 경쟁이 공정한 룰에 의해서 공정하게 진행된다면 누구든지 수긍할 수 있고 그게 어떻게 보면 저희 사회의 발전 원동력인데 일률적인 보편성 교육 이런 문제로 인해서 결과적으로 저희 성동구의 그 학생들이 많이 결과가 안 좋은 거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근원적인 문제를 같이 해결하고 또 이런 재배치는 그 문제와 함께 지금 나아가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아직까지 우리 정원호 청장님처럼 많은 경험이 있는 것도 아니니까 이 부분은 꼭 여러 의견을 들어서 잘 정리하겠습니다. 예. 자, 정원호 후보 보충 질문해 주시죠. 30초입니다. 네. 이제 기관과 기관이 협약을 하는 거는 기관장이 이렇게 바뀌더라도 지속이 돼야 한다는 것이 대원칙인데요. 그러면 지금 이 강명훈 후보님께서는 그러면 기관 대 기관이 협약을 한 내용을 다시 하시겠다라는 것인지 다시 한번 그 부분만 여쭤보고 싶습니다. 예, 강명훈 후보 1분 30초간 답변해 주시죠. 예, 시작해 주시죠. 예, 좋은 질문입니다. 저희가 지금 사실은 윤석열 대통령님께서도 뭐 여러 가지 그전 문재인 대통령이 했던 여러 가지 약속들이 있을 겁니다. 근데 정책적인 문제 아니면 국가가 책임져야 될 문제 이런 문제들이 있을 겁니다. 근데 저는 서울시 교육청이 그 협약을 지금 만약 그 교육감이 바뀐다면 계속 그걸 주장할지 저도 의심스럽습니다.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이 교육 문제는 사실은 교육청에서 좀 더 고민을 해야 됩니다. 일률적으로 학생들, 학부모들 내가 가르칠 테니까 너희들은 나를 따라와라. 이런 시대는 아닙니다. 이 성동 구민들 얼마나 수준이 높습니까? 다 다양한 경험도 있고 다양한 교육 방법도 있고 애들도 다양하게 있습니다. 많은 학부모들이 어떻게 보면 같은 자식들 중에서도 잘하는 학생이 있고 또 어떻게 보면 안타까운 학생들도 있습니다. 근데 자식을 길러본 부모이면 이 부분에 대해서 애들 수준에 자식들 수준의 눈을 목표를 맞춰줘야 됩니다. 내가 이렇게 돼야 한다는 그런 교육을 해서는 안 됩니다. 분명히 이번 교육감 자체도 그렇게 바뀔 거고 거기에 맞춰서 저희 원칙도 그렇게 맞춰 나가겠습니다. 예, 시간 다 됐습니다. 뭐 하실 말씀 많은데 끊긴 경우도 많을 텐데 어쩔 수 없습니다. 그래서 준비한 것이 마무리 발언인데요. 자, 시간 2분씩 드립니다. 발언 순서에 따라서 정원호 후보부터 2분 발언해 주시죠. 시작해 주시죠. 네, 존경하는 성동구민 여러분, 일꾼은 도구를 가리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일꾼구청장, 일 잘하는 구청장은 상황과 조건을 가리지 않습니다. 저는 박근혜 대통령님 때에도 문재인 대통령님 때에도 전국 최고로 평가를 받았으며 박원순 시장님 때에도 오세훈 시장님 때에도 성동구의 현안 사업을 하나하나씩 차근히 해결해 냈습니다. 앞으로도 성동구민 곁에서 성동구민이 원하시는 일은 무엇이라도 제 혼신의 노력으로 해결해 내겠습니다. 존경하는 성동구민 여러분, 선거는 일 못한 사람은 심판하여 바꾸고 일 잘하는 사람은 더 열심히 하라고 다시 재심해 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일 잘하는 구청장을 선택하지 않으신다면 앞으로 누가 일을 열심히 하려고 하겠습니까? 수건 사업을 해결한 구청장을 선택해 주시지 않으신다면 앞으로 누가 땀 흘려서 수건 사업을 해결해 내겠습니까? 구민 여러분, 저는 더 일하고 싶습니다. 구민 여러분께서 믿어주시고 신뢰해 주시는 것을 바탕으로 성동구가 나아갈 길을 전국에서 가장 살기 좋은 도시로 나아갈 길에 저를 써 주십시오. 일 잘하는 현 구청장 정원호를 다시 한번 선택해 주십시오. 구민 여러분과 함께 늘 노력하고 늘 곁에서 힘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호 1번 현 구청장 정원호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 강맹훈 후보 2분간 마무리 발언해 주시죠. 예, 존경하는 성동구민 여러분, 긴 시간 동안 경청해 주시고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오늘 토론을 통해서 누가 진정 성동을 위해 내일의 도시 위대한 성동으로 의지를 가지고 행동하며 성동을 변화시킬 수 있는 구청장인지 분명하게 아실 수 있는 시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누구보다 구체적인 비전으로 명품 도시 성동을 만들 사람인지 느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 8년 동안 여전히 답답한 도시, 여전히 불만이 많은 도시, 여전히 해난이 많은 도시, 미래에 대한 준비가 부족한 도시, 정원호 후보에 대한 냉정한 평가의 시간이었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저는 준비된 서울 전문가 오세훈 시장 후보와 함께 국민이 뽑은 내일을 바꾸는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내일의 도시 위대한 성동으로 확실하게 한 발 한 발 힘차게 나아가겠습니다. 말 잘하는 구청장이 아닌 일 잘하는 구청장이 되겠습니다. 문제를 제기하는 구청장이 아닌 문제를 해결하는 구청장이 되겠습니다. 6월 1일 지방선거에 제가 오늘 말씀드렸던 청년 미래 세대가 자랑스러워할 내일의 도시 위대한 성동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저 강맹훈 기호 2번 국민의힘 성동구청장 후보 저에게 확실한 한 표를 지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두 분 시간 금방 갔죠, 그죠? 아, 오늘 토론의 점수 스스로 매긴다면 몇 점 주시겠어요? 아, 저부터. 예, 뭐 아무나 말씀하세요. 예, 뭐 저는 뭐 하여튼 좀 준비가 부족했지만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했다고 봅니다. 어제 저희 직원들이 너무 밤을 새서 정 후보님은 어떻게 만족하세요? 저는 강매군 후보님의 여러 가지 말씀을 들으면서 굉장히 예. 좋은 생각을 많이 갖고 계시다는 걸 알게 돼서 알겠습니다. 기쁘게 생각합니다. 네. 저는 오늘 토론에 상당히 성공적이었다고 봅니다. 두 분이 정말 아주 매너 있게 그리고 시간도 딱딱 지키셔가지고 저는 아주 성공적인 토론이었다고 자평하셔도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 6월 1일 날 선거인 거는 아마 유권자 여러분들, 시청자 여러분들 다 아실 겁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흔히 생활정치 하잖아요. 이 생활정치에서 가장 중요한 선거가 바로 지방선거입니다. 나의 이익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선거, 지방선거이기 때문에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 여러분들이 현명하게 판단하셔서 내 이익, 내 주위의 이익, 그리고 공동체의 이익까지 생각하셔서 현명한 판단 내리시기를 정말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성동구 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주관한 제8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성동구청장 선거 후보자 토론회 오늘 순서 여기서 모두 줄이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